소니가 이곳에 온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주장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1992년생 베테랑 센터백이자 오랜 기간 앞기의 주장으로 활약해온 에런 롱의 이 한마디는 멀스 전역을 뜨겁게 달구었고 저 역시 그 장면을 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2023년 여름팀에 합류한 이후 65경기 이상 출전하며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오랜 주장으로서의 자부심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비모 스타디움에서 팬들이 함성을 쏟아내던 순간 손흥민은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롱은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서지 못했지만 손흥민과 따뜻하게 포옹하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이 선수는 단순히 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배하기 위해 왔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손흥민이 라커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금세 환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고 평소 중심에서 팀을 이끌던 롱마저도 관객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롱은 농담 섞인 미소로 소니가 온 뒤로는 제가 더 이상 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고 라커룸은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기술만이 아니라 팀 전체의 방향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기품과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그스컵에서 티그레스 UNL과의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장은 취재진과 카메라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자체도 중요했지만 이날은 손흥민이 처음으로 베모 스타디움에서 팬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경기에 나서지 않았음에도 그는 이미 주목의 중심이었고 VIP석에 앉아 미소를 짓는 장면이 대형 화면에 비춰지자 관중석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십 개의 태극기와 7번 유니폼이 조명 아래에서 물결쳤고 저는 그 순간 손흥민이 단순한 계약 선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임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경기 전 백스테이지에서 손흥민은 모든 팀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안부를 묻고 처음 온 사람처럼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팀의 일부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롱은 진정한 리더는 무대를 양보해야 할 순간을 안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의 눈빛과 몸짓에는 확신이 있었고 그가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날의 장면은 단순히 한 선수의 입단이 아니라 FC 라커룸의 권력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은 경기장에서 잠시 물러나 있지만 세계가 인정한 새로운 리더가 나타난 것입니다. 몇 시간 만에 국내외 언론은 손흥민이 멜스를 지배할 것이라는 헤드라인을 앞다투어 내보냈습니다. 폭스 스포츠 웨스트는 그의 미소를 배경으로 He will dominate 멜스라는 문구를 붙였고 해설에서는 경기에 나서지 않고도 팬과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평했습니다. 더 깊이 분석하자면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영입이 아닙니다. 그는 유럽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미국 무대에 그대로 가져왔고 동시에 한국 특유의 겸손함과 인간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단기적인 인기몰이를 넘어 장기적으로 팀 문화를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웨레스에서 과거에도 유명한 이적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팀 내부의 리더십 구조가 자연스럽게 재편된 경우는 드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확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지배하는 선수가 아니라 도시와 팀의 이야기를 새로 쓰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을 첫날부터 목격했다는 사실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시대는 이제 막 열렸고 그 끝이 어디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FC는 이제 손흥민과 함께 전혀 다른 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팬은 에런 롱이 손흥민에게 상징적인 왕관을 건네주는 이미지를 만들고 더 킹 어라이브스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해설자들도 이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전 축구선수이자 해설자인 브라이언 던세스는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손흥민은 단순히 속도와 기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커뮤니티와 국제적인 위상을 함께 가져오며 모든 상대에게 이중의 위협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이어지는 이런 반응은 손흥민이 메스를 지배할 것이라는 문구를 단순한 언론의 구호가 아닌 공동의 믿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직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선수가 주장, 팀원, 팬, 언론 모두를 설득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매력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이는 FC와 멜스 전체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베모 스타디움에서의 첫날 저녁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 시대가 멜스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FC와 티그레스 유엔의 경기 후 손흥민이 멜스를 지배할 것이라는 제목을 일제히 보도하자 이 장면과 논평은 대서양을 건너 수백만 토트넘 팬들의 TV와 휴대폰 화면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국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10년 동안 상징처럼 여겼던 선수에 대한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스퍼스 경기가 있을 때마다 모였던 북런던의 펍에서는 에런 롱의 발언이 끊임없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전히 토트넘의 7번의 유니폼을 입은 중년 팬들은 발언 영상을 다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우리 손이이며 어디를 가든 동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퍼스 커뮤니티나 더 파이팅 콕 같은 대형 포럼에는 자부심과 아쉬움이 뒤섞인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한 이용자는 손흥민이 스퍼스를 떠난 것은 슬프지만 멜스와 FC가 그를 이렇게 환영한다면 축하할 수밖에 없다고 썼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FC 주장의 말을 듣고 손흥민이 미국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처럼 큰 발자취를 남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베모 스타디움의 대형 화면에 손흥민이 비춰지고 한국 국기와 환호 속에 둘러싸인 장면은 스퍼스 팬들에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그의 이름이 울려 퍼지던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며 원스 어 스퍼, 오레이즈 어 스퍼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이는 나든 런던이든 손흥민이 스퍼스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부분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부 팬들은 2015년 손흥민이 처음 토트넘에 합류했을 때의 반응과 FC 팬들의 반응을 비교했습니다. 당시 그는 아시아에서 떠오르는 신의 공격수였으며 프리미어리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플 333경기 127골, 스퍼스 주장이라는 경력을 거쳐 멜스의 세계적인 스타로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현역 주장마저도 그의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포츠 기자들도 이를 주목했습니다. BBC 스포츠의 필 맥널티는 에런 롱이 손흥민이 멜스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직접 경험에서 나온 평가이며 토트넘도 같은 장면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의 정신적인 리더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으며 많은 스퍼스 팬들에게 이 말은 예언이 아니라 익숙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기량뿐 아니라 인격과 성과, 그리고 소통 능력으로 항상 팀의 중심에 섰습니다.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은 아쉬움 속에서도 은근한 자부심으로 이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 건너편에서 FC 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적인 슈팅, 그리고 친근한 미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모 스타디움에서의 첫 순간부터 손흥민은 왜 FC 주장과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이 멜스를 지배할 것이라는 선언을 믿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적인 이적이 아니라 손흥민과 미국 리그의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손흥민의 멜스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모든 경기와 순간이 FC와 멜스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것입니다.